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미군이 한국민 생명을 지키는 걸 막는 문제인 2부 하겠습니다. 원래 2부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덧붙이느라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군 기갑부대가 한국 육군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6.25 발생 시 대통령이 트루먼이 아니고 월러스나 듀이였으면 꼼짝없이 적화되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트루먼이 재선을 못할 뻔했고요. 1948년에 재선했죠. 듀이한테 진다고 그랬어요. 듀이한테 진다고 그러다가 막판에 선거를 갖다 왕창 뒤집었죠. 그래가지고 모든 신문에서는 이미 듀이 윈스라고 해가지고 다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들 다 폐기됐죠. 뭐 이번에 뭐 트럼프 당선됐을 때 힐러리 클린 마담 프레지던트 해가지고 미리 다 찍어놓은 그 타임지가 폐기된 것 같이 뭐 똑같아요. 월러스는 트루먼이 그 부통령이 되기 전에 FDR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의 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루즈벨트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부통령을 갖다 월러스로 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내 이제 그 보수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월러스는 너무 프로그레시브하다, 리버럴하다 해가지고 월러스가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은 사실 뭐 적극적으로 자기 부통령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영정하게 밀려가지고 지금 부통령이 된 거예요. 아무튼 트루먼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이었으면 뭐 꼼짝없이 적화됐을 거예요. 월러스는 사람 좋아 보이는 이제 상당히 순진한 면이 많은 온건주화파였어요. 듀이는 이제 공화당 후보로서 이제 원래 이제 뉴욕주 주지사였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미남에다가 뭐 언변도 좋고 그에 비해서 뭐 트루먼은 사람이 너무 완전 미주리 촌뜨기에다가 뭐 그랬죠. 이제 당시 공화당은 이제 비간섭주의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전쟁에 웬만하면 끼어들지 말자. 그래서 사실 그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한국은 꼼짝없이 적화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비간섭주의, 이게 공화당의 이제 비간섭주의가 극대화된 게 닉슨 덕트린이에요. 이제 닉슨은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길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 닉슨 덕트린에 의해서 체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게 소위 말해서 10월 유신이에요. 혹은 유신 독재라고도 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2기 임기 도중에 이제 사임하는 바람에 한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인 셈이 되었죠. 원래 이제 4년 임기 중에서 이제 2년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만약 이제 또 게다가 문재인이 장성택 처형 이전에 집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더 지금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김정은은 캐릭터가 삼국지 시대, 삼국지연이도 되고 삼국지 그 뭐 정사 삼국지이기도 되고 그때 5의 마지막 황제였던 손호하고 엄청나게 싱크로 됩니다. 진짜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제 김정은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당나라 고종 정도의 이제 무사 안일, 당나라 그 고종 정도는 뭐 이스나 만화 황제였어요. 그 캐릭터였으면 그 역시 한국의 지금 상황은 더 처참하고 위태로워졌을 거예요. 고구려는 이제 중국 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하나라는 당태종의 침략은 잘 막아냈는데 정작 그의 무능한 아들 고종시대에 이제 자중질환으로 멸망했죠. 지금 한국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사실. 당고종은 이제 뭐 아무것도 잘 못하던 이스나 만화 황제였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고종 다음에 이제 측천무가 그 부인이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가 됐죠. 토노는 자기 부하들을 마구 죽이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똑같아요, 김정은하고. 부하들 뭐 유능해도 죽이고 무능해도 죽이고 뭐해도 죽이고 탁탁 다 죽입니다. 자기 편들어도 죽이고 자기 반대해도 죽이고 뭐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것도 나름 호재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한국은 꼼짝없이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무관심, 진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보다 손흥민이 이적할지 안 할지 그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자기들은 저기 완전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진짜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 미세먼지를 갖다 눈으로 보고 마시잖아요. 그거 보고도 깨닫는 바가 없어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호재들이 무의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 참담할 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어제 거를 갖다 보신 분이 봐야지 이해가 돼요. 이거 물론 앞에 그래가지고 이거 2부라고 쓴 거예요. 만약 문재인이 집권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미 양국의 군사적 공조는 사실 힘들 겁니다. 이제 이미 정보 교류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불통이에요. 합동 군사훈련도 안 된 터라 손발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갑부대를 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실각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은 한국 주둔 기갑부대 규모를 줄일 겁니다.
다만 공군, 해군 등의 기타 병력에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뭐 오산기지나 뭐 군산기지 거기들은 뭐 다 그대로 갈 겁니다. 미국의 군사적 목표는 중국 원자력 잠수함이 동해안 항구의 기지에 기항하는 걸 막는 것이고,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나진 등 동해안 항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둘이 부딪히면 결국 미국 측이 이기겠죠.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친미 국가와 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리해서 미국 장병들을 희생해가면서 북한을 갖다 완전히 없앨 동기가 없어요. 그쪽을 점령할 동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근데 중국은 이 동기가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갖다 친미 국가와 접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즉 한반도의 동해안 부분과 현재 휴전선 이남을 제외한 부분을 중국이 인민해방군이 진주하여 친중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영니은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경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저기 동해안을 바탕으로 해가 동해안 쪽은 이제 미군 점령 지역, 동해안 쪽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휴전선 밑으로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내려오는 건 막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상한 뭐 형태의 남북 분단이 지속될 거예요. 자, 미군 기갑부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북진을 해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근데 미군 기갑부대가 없잖아요. 한국군은 휴전선을 넘어 북진하지도 못할 거예요. 명령 자체를 안 할 거기도 하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미 공군과 해군은 이제 북한의 폭격과 이제 여러 가지 미사일 그걸 이제 집중하겠지만, 인민해방군이 휴전선에 접근하지 않은 한 이들을 폭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잘못하면 중국하고 전면전이 되거든요. 미국 특수부대가 핵미사일 등의 시설에 침투하여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고 핵심 부품들을 제거하겠지만, 그 후에 이제 동해 해안가에 점령된 미군 기지로 철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면 현재 휴전선 유지가 되고, 북한의 동해안 지역은 미군, 영국군, 뭐 호주군, 뭐 그런 등의 해병대가 점령한 상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해안하고 그 점령 지역을 갖다 인접한 그 지역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명분이 서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 치고 들어왔으니까 중국도 우리도 치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상시 주둔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군이 점령한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북한 지역은 이제 중국의 식민지나 마찬가지가 되고, 친중 괴뢰 정부가 수립될 겁니다. 김정은은 이미 죽어 없어진 거예요. 상황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북한 대치 상태로 인해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북 대치 상태가 자칫하면 미중 대치 상태로 변하게 돼요. 이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해질까요? 덜해질까요?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정도로 상황이 험악해지만 일본은 군비 증강에 호기를 맞게 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껴 있어요. 북쪽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점령하고, 그리고 일본은 군비를 증강한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평화는 경제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평화가 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까.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평화 거리다가 전쟁을 부른 사례는 세상에 역사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걸 갖다 말을 안 나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한 겁니다.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3.1운동 때도 독립운동 만세했을 때 일본인들이 물러갔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중국은 더욱더 한국에 대한 공작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고, 나라는 더욱더 개판이 될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자유한국당이고 대한애국당이고 간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하는 상황이에요. 보면 몰라요? 좋은진 빠들 보세요. 대한애국당도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 통속이에요. 현재 그게 일은 미세먼지라고도 하는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고 대한애국당이고 중국에 대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논평 하나 안 내고 있습니다. 조원진에게는 아예 안 바라지 않습니다. 그 처지에 있으면 누구들 하겠습니까? 황교안은 황사하고 종씨라고 봐주는 겁니까? 조원진은 그래도 중국한테 뭐라도 잡힌 게 있지. 황교안 당신은 잡힌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래? 진짜. 제가 조원진 친중이라 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황교안도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어정쩡한 분단으로 가게 되면 완전 이제 국가가 회복 불능으로 가는 거예요. 통일을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이런 상태로 가는 건 최악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문재인이 올해 실각하든지 올해 내로 김정은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 꼴을 올 가을 아니면 늦어도 내년 봄이면 볼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선전전과 압박으로 북한을 조인다는데 효과를 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월스트 시나리오죠. 반드시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이 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는 게 정직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벨, 공유 부탁드립니다.